코가 왜 빨갛지? 코, 코가 빨간데? 잠깐만요. 여러분, 코가 빨개서 거울 보고 왔어요. 코가 왜 빨갛지? 이렇게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루돌프 느낌으로. 눈 오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뭐 눈도 오고, 또 제가 공연 하나 끝냈는데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막, 그래가지고 아쉬워서 그냥 짧게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어서 루돌프 코 느낌으로 약간 왔어요. 왜냐면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거든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을 거예요. 네. 아, 여러분. 요즘 이거 하트다. 하트 머리로 할게요. 제가 콧빨감 이슈도 다 이해해 줄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 제가 다시 살 조금 건강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다이제 먹거든요. 조그만. 이거 하나 먹으면 하루 한 끼 먹는 거래요. 아, 흘릴까봐. 흘릴까봐 한 입 먹었더니 퍽퍽해요. 저는 원래 웬만하면은 한 입에 먹어요. 한 입에 먹으면 장점이 멋있다. 멋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피자도 그냥 사실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웬만큼 지금 떠올리는 음식들 다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지냈죠? 제가 막 퇴근길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얼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추웠기도 했고 또 막 좀 이슈도 있었고 요즘 막 감기 여러분 제가 얘기 한번 드렸지만 여러분 중에 그나마 B형이신 분들은 조금은 괜찮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O형이기도 했고 B형은 4개 중에 이제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B형이 아니실 확률이 조금 더 높을 텐데 B형 독감이 진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나는 내가 청춘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한번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파프리카 야채다, 아프리카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아니, 코 왜 빨가냐면 내가 이거 거울 보다가 살짝 뭐가 낫나 하고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 여기 라이브 중입니다가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제 코가 빨간색이고 입술이 빨간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삼박자 라인이 딱 맞아요, 저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코 안 보이죠? 아니면은, 불을 좀 꺼볼까? 아, 이거는 그거다. 아, 나 왠 줄 알았다. 아, 코 만진 게 아니야. 틸다랑 뽀뽀하고 와서 그래. 틸다가 왜 뽀뽀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방금. 와, 그냥 틸다가 여기 뽀뽀하고 여기다 뽀뽀 한번 해줬거든. 와, 그거네. 자랑스러운 빨간 거네, 이거는. 이제 원래 고양이 알러지 있는 사람은 사실 고양이 침이 제일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빨갛긴 한데, 이제 뽀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딸기코 되는 거예요. 고양이 틸다가 이제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눈도 오고 비도 오니까 귀가하고 계신 분들은 조심히 귀가하시고, 또 뭐, 아, 그러네. 여기도 봐봐. 다 빨갛게 점점 올라온다. 뽀뽀야, 뽀뽀. 아, 틸다랑 뽀뽀해가지고, 웃겨. 아니, 이 약은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온 거고, 또 들어가요. 좀 있으면. 아니, 자랑하려고 라방 키고 아니고, 라방 키고 보니까 빨개진 거예요. 여러분 다들 뭐해요? 집에 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집이에요? 라방 보는구나. 아, 누워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희상님 영상 보고 있었죠. 배우님 생각 중이에요. 인정. 야근하고 집 가요. 아유, 고생했어요. 마음속 미남 보고 있어요. 집에서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밖에 비 많이 와요. 진짜 다들 안전 귀가하세요. 완극하고 돌아가고 있긴 해요. 오, 여러분, 300명이 순간적으로 넘었습니다. 박수. 걸작품 보는 중이에요. 변희상. 오케이. 오케이. 책 읽고 있었어요. 좋다. 여러분, 늘 보고 싶은 거 알죠? 코 진짜 빨갛긴 하다. 근데 어떡해? 나 이거 너무 그래요? 좀만 이렇게 가릴까? 아니, 마스크 쓰고 올까? 됐다! 좀 멋쟁이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딸기코야. 아. 공평하게 아까 딸기코 많이 봤으니까 잠깐만. 저희 모든 기타들의 왕. 준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이 세상 모든 기타를 통제할 수 있는 남자. 마스크 벗어요? 띠용. 아, 근데 안 되겠다, 진짜. 너무 빨개. 너무 빨개서 약간 수치스러워. 좀만 양해해줘요, 여러분. 이 라방하기 전에 틸다랑 뽀뽀 안 해야겠다. 아니, 집에서는 원래, 저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원래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좀 있는데, 라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벗을 수는 없으니까, 또 잠옷 입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는. 예.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벗어볼게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없어요? 필터는 어떻게 해요? 필터 어때요? 필터는 어떻게 해? 아니, 분홍색 됐잖아! 필터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와, 신기해. 트유, 드레이스 후기 궁금해요? 트레이스 막공을 누가 제안했냐? 트레이스 막공은, 뭐, 이제 라인들은 좀, 즉흥으로, 오늘은 어떤 결과만 짜보고 즉흥으로 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라인을 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연은 이제 제가 수호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제안을 했죠. 트유 막공 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가요? 노선이 완전 달랐어요. 트유라는 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은 둘째치고,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떤 노선이 잘 맞아떨어질까? 말이 될까가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관객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말이 될까가 그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심경의 변화라기보단, 저보다 훨씬 많이 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트유를 어쨌든 2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노선이 결정된 거죠. 이 노선으로 하면은 오늘 풀 수 있겠다. 어쨌든 저의 코어는 사실 몇몇 회차 빼고는 대부분이 그녀도 그녀지만 우빈과 함께 하고 싶고 우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다음 우빈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큰 거였기 때문에 우빈과 함께 하고 싶지만 조금 뒤틀린다면
그 마음이? 아니면 그게 내 안에서의 타당성을 찾는다면? 밖에서 볼 땐 순수 악일 수도 있고 그냥 악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의 타당성을 찾는다면 또 어떤 색깔이 나올까라는 거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막공 오디션 때 성대모사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아니, 성대모사는 준비한 게 아니라 그날은 막공이다 보니까 노선을 어떻게 할지 막 마지막까지 수정하다가 우리 오디션 씨는 어떻게 하지? 하나도 조금이라도 얘기를 안 했네. 원래 뭐 오디션 씨는 애초에 좀 날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제 목적은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안 정하거나 아니면 오늘의 키워드만 정하거나 뭐 대충 주제를 이런 식으로 던질게 뭐 이런 정도만 사실 정해요. 정해봤자.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수행하는 거는 진짜 제 어떤 모든 걸 걸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사실 저는 이제 비밀인데 이거는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성대모사를 예능에 나가면 하려고 휴대폰 메모장에 이제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야 막공인데 그래도 성대모사가 아니라 장기자랑 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해? 근데 형 시간이 없어 어떡하지? 야 너 하고 싶은 거야 뭐 하고 싶어? 형 성대모사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 성대모사 그냥 해 이래가지고 이제 나 성대모사 뭐 할 수 있지 막 갑자기 하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서 혹시나 비상사태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무대 감독님인가 그때 조연출님인가가 소대에서 모니터를 하고 계셨는데 빠르게 내 핸드폰에 메모장 보면 성대모사 뭐 할 수 있는지 한 60개 정도 적혀 있다. 그거 좀 쪽지에 몇 개 이렇게 대충 적어줘라. 뭔 목록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혹시 모르니까 주머니에 넣어놓고 막상 성대모사 너 잘하잖아 했는데 내가 성대모사 뭐 할 수 있었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쪽지를 좀 보면서 맞아 이 성대모사 할 수 있지 이 성대모사 할 수 있지. 그 미국 드라마 대사도 제가 풀버전을 다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찌르면 할 수 있게. 여러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이게 좀 심해질 것 같아서 눈도 좀 빨개져서 알레르기 하나만 먹을게요. 왔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저는 원래 그런 준비를 안 하잖아요. 제 어떤 오디션 씬의 특징은 즉흥성인데, 소배우와 막공날 쓰러트린 스마와 기타들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셨나요? 그 마지막에 트유 립은 그런 거였어요. 그 막 기타를 엎어뜨리고 모든 걸 엎어뜨리고 막 약들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 나서서 탈출을 해버리고 그게 장난같이 보였으면 좋겠었어요. 막 어떤 사이코패스들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범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 범죄 현장에 약간 장난치듯이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뭐 그런 걸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어떤? 네. 준영, 우빈이랑
붙었을 때 귀신 소리 놀라는 거 하셨잖아요. 아, 귀신 무서워하는 컨셉. 준영이를 제가 연습실에서 처음 만났을 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준영이랑 하면 오히려 되게 날 것으로 어린애들 놀이처럼 만들 수 있겠다, 트유를. 그렇게 되려면 첫 이미지가 되게 잘 찍혀야 되는데, 그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모먼트를 살리려면 그게 바로 준영이 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껴뒀고, 그래서 준영이한테 시작 전에, 준영아, 나 진짜 아무 말이나 할 거고 아무 리액션이나 할 거고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너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줘 라고 말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리액션을 해보게 된 거고, 준영이가 잘 받아줬고, 예상대로 그 그림이 잘 찍혀서 저희 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좀 더 어린아이들의 놀이 같은 느낌의 트유로 이미지 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됐던 것 같아요. 파워 오브 러브 대사를 다르게 갖고 오셨는데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 건가요? 파워 오브 러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트유를 그렇게 접근했어요. 맨 처음에. 되게 독특한 공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될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제가 접근한 방식은 뭐였냐면,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순간과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을 다 섞어서 마지막까지 퍼즐 조각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각자의 퍼즐을 탁 맞췄을 때 조금은 모양이 달라도 이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들을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힌트, 퍼즐 조각이 힌트죠. 거기서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변주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가 파워 오브 러브였고, 그래서 그 파워 오브 러브를 때로는 그날의 노선, 혹은 관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혹은 그 순간의 어떤 우빈이를 생각하는 감정들로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수호 우빈이랑 되게 많은 바리에이션을 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었던 이유나 키가 있을까요? 사실 수호랑 저는 저는 트유를 좀 되게 복잡하게 접근하고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호는 이제 사실 시즌이 처음이었고, 연출님도 바뀌고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진짜 정말 새로운 트유가 탄생이 되는 어떤 시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뉴페어들이 되게 많이 사실 연습 기간이 그 모든 트유를 흡수하고 탁 가기에는, 항상 트유라는 거는 연습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긴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호랑 선택했던 건 뭐냐면, 좀 더 극단적인 노선들을 좀 많이 선택해서 서로 느껴보자. 때로는 그걸 실패할 수 있는 날도 있겠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우린 방향성으로 가보자.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게, 더 잘 맞는 게, 관객들한테 더 잘 와닿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부딪히고 시도하면서 계속 만들자. 그 하나하나를 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가보자. 그날의 노선을 되게 밋밋하게 무언가를 쌓아가면서 천천히 그래프를 올리지 말고,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을
바탕 처음부터 가져가면서 관객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고 우리 둘이 어떤 그런 극단적으로 치닫는 순간들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서로 계속 느끼고 그러면서 서로 계속 이해하는 상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만들자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준영이 회차 때 첫 번째는 루프물이고 두 번째는 탈출해버린 이유가 궁금해요. 준영이랑 할 때는 회차가 적었기 때문에 그 회차가 적은 걸 이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처음 이미지와 관객분들에게 준 처음 이미지와 마지막 막공의 이미지를 정반대로 가서 충격을 주는 걸 이용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누구보다 친구 같고 그 누구보다 어린아이 같던 그 둘이 당연히 행복할 거고 즐겁고 탈출할 것 같던 그 둘이 갑자기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순간이 됐을 때 관객들은 그걸 어떻게 느낄까라는 그 점에서 사실 출발했고 그래서 그 이어짐에 대한 느낌을 관객들에게 그 반전이 됐을 때 좀 더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 두 회차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치 루프물인 것처럼 명확히 제시하자.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루프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 번 보는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이게 우리 이렇게 루프로 시작하는 작품이에요 라는 걸 정확히 던져주고 시작하자라고 한번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손가락 피나요. 예, 이게 피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살짝 찍혀가지고 껍질을 뜯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어요. 아프진 않아요. 트유는 그런 게 있어요. 지우랑도 얘기했고 이번에 같이 했던 우빈들이랑도 얘기했고 얼마 전에 또 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노선을 짜죠. 노선을 지독하게 짜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저는 사실 사람들한테 막 매일매일 달라붙어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준영이랑 공연을 한번 같이 했음에도 핸드폰 번호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전화해서 야 우리 핸드폰 번호도 없다 빨리 근데 우리 통화해야 돼 우리 해야 돼 해가지고 준영이가 형 이렇게까지 막 제가 막 A4 용지 막 2장에다가 오늘 노선의 어떤 방향성 막 이런 걸 써서 갖고 가고 막 전화통화하고 이러니까 형 이렇게까지 치유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막 이러고 막 윤이랑도 막 1시간 2시간씩 막 통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선을 짜지만 그 모든 대본과 그 모든 기운을 기계처럼 짤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노선을 짰음에도 하면서 찾아가는 감정이 있거든요. 서로의 호흡이라든지 서로의 눈빛이라든지 서로의 돌발 행동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짜 충동적으로 팍 던졌을 때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그걸 캐치해서 받고 그날에 우리가 짰던 노선에 엄청난 도움이 딱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진짜 짜릿하고 도파민이 돌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윤이랑도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물론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좀 과격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나는 노선을 가고 싶었는데 상대방과의 호흡이 약간 틀어지는 순간 때문에 그 노선을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뭐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런 것 또한 또 트유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고, 아니면 이번 노선을 어떻게 꺾지? 서로 대화를 안 하고 무대 위에서의 언어로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것들. 어, 윤이랑은 뭐가 기억에 남았냐면, 그, 친구라는 건이라는 노래를 부른 회차가 있어요. 그때 제가 뭘 제안했었냐면, 우리 오디션곡에서 너랑 나랑 듀엣을 부르고 싶은데 되게 의미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지훈, 신혜성 씨의 어떤 인형이라는 곡을 제시했거든요. 그 가사도 제법 그날의 노선들과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라는 것이라는 노래를 봤는데 1절만 봤죠. 근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하는 찰나에 윤희한테 이제, 윤아 너 혹시 인형이라는 곡 알아? 그랬더니 윤희가 안타깝게 이제 모른다고 해서,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윤희도 친구라는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가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보자 했는데 2절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노선과 우리의 상황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자. 이걸로 가고, 대신에 있잖아, 윤아.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들고 놀았던 것처럼 마치 대놓고 가사를 막 스케치북 같은데 써서 색연필로 그걸 우리가 들고 보고 하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중간에 막 음정이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갑자기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윤희도 노래를 끝나고 보고 나니까 막, 윤희도 되게 섬세하고 감정이 풍부한 친구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그냥 막 상남자인 것 같이 하지만, 이 안에 엄청 섬세한, 팅커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윤희도 눈이 크잖아요. 그 윤희 눈을 보면 정확히 보이거든요. 걔도 지금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한 거야. 와, 그런 순간들이 되게 짜릿했어요.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 코가 이래서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졸업하고 넥타이를 처음 매고, 여기까지. 지우 안내 멘트 처음 들었을 때, 그때는 일부러 지우랑 통화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첫 공연 때 그걸 듣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지우한테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형 몰랐구나. 어땠어? 이래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더라 하면서 얘기했었죠. 트위는 진짜 특이한 작품이에요. 누가 하냐에 따라도 정말 다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게 비어있는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작품이고, 또 배우로서의 역량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온전히 나로부터 시작하는 역량이요.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역량이 아니라 그 작품에서 변이상으로 서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작품이 사실 많진 않거든요. 트유는 물론 당연히 구보나 이우빈으로 있어야 하지만 또 다른 느낌에서는 변이상 그 자체로 존재해도 납득이 가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되게 좋은 작품이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트라이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배우로서 시야도 넓어지고 역량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게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공연이 사실 크진 않죠. 구보나의 사랑스러움은 다 배우님 거였군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봐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불통이고 못됐고 본인만 알고 때로는 좀 보나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이오, 에오, 디오 손 실패했을 때 냅다 보라트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아니 그게 이, 오, 에, 오, 뒤, 오 이거를 하는데 이 노래 안에 해야 되니까 노래도 해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틀려버리니까 너무 민망하잖아. 그래서 이 손을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뭐 캉도 해보고 막 다 해봤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정리가 뭘로 정리하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커튼 걸 때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라이 풀 버전으로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 그냥 하나하나씩 리마인드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전 시즌에 했던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로 한 것도 있고 막 했던 걸 또 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게. 노윤한테 카톡 안 했어요. 근데 윤이 남자들끼리 카톡 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쇼챔 후기 들려주세요. 쇼챔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방송국에 음악 방송에 나갈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누가 올 수 있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그렇게 많이 와주실 거란 상상도 못했는데, 어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 밴드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거기서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어느 정도로 사실 긴장을 했냐면 뭘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발차기 하는 씬 있잖아요. 거기 날라차기 탁 하는 씬. 그땐 항상 공연 때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발차기를 할 게 없으니까 발차기를 짜서 한 거야. 이거는 하자 우리 시그니처니까. 근데 마이크를 안 들고 이렇게 진짜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스미마생이에요. 스미마생이고 I'm 소리예요 진짜. 제가 이름을 하루 동안 소리로 바꿔야 되나? I'm 소리. 진짜예요. 너무 부끄러웠고, 아, 너무 대단했습니다. 저 자신이 진짜 코가 어떻게 됐냐. 우와! 이게 뭐 어플이 뭐가 됐나봐. 코가 더 빨개졌네. 이렇게 하면 좀 된다. 종석우빈과 원래 하려고 했던 노선이 있었나요? 같이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종석이한테 미안해요. 근데 종석이는 약간 좀 클래식에 가까운 트유를 되게 지향하는 편이라
사실 많은 변주가 막 모르겠어요. 종석이랑 사실 그때 트유를 이야기하진 않았어가지고 쇼챔 엔딩 표정 그, 그 조미노 피자가 제안한 거예요. 아, 조미노 피자 이거 몰라요? 이거 제가 하는 건데 이거 조미노 피자 이거 몰라요? 아, 나만 아나? 헤헤. 산옥 전에 뭐 드시긴 했나요? 아니면 빈속? 약간 제가 막 긴장하거나 공연이 있기 전에는 웬만하면 잘 안 먹어요. 웬만하면. 예. 평소에 조미노 피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와, 11시. 막공 때 트유립에서 우빈이 보나 기억하고 막 찾아 나가는 거 보셨나요? 그럼요. 뒤에서 모니터로 다 봤죠. 얼마나 슬프던지.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희상 배우님의 어떤 그런 개그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나요? 어, 사실 이 개그의 원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감. 그리고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열정. 물방울 소리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요. 물방울 소리 쉬워요. 일단 물을 상상해요. 상상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즈노 고큐 이치노 카타.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치면 돼요. 미즈노 고큐 이치노 카타부터 익히면 돼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쉬워요. 미즈노 고큐 이치노 카타. 아, 배우님께 생각하신 객석 탈출 후의 준영 우빈과 버니 보나의 에필로그가 궁금해요. 음, 사실 탈출한 후까지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펼쳐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후의 이야기까지 연공이나 뭔가, 그러니까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빼고, 뭔가 객석으로 진짜 탈출을 했다, 뭔가 누구 하나가 사라졌다, 이랬을 때의 그 후를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아니, 전 안 따라 할래요. 아니, 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앵콜곡. 저는 사실 이번에 앵콜곡은 사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순간들이 되게 좋고, 뭐 매난기라든지 아그녀 많이 나왔어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그녀를 좀 많이 사람이 심리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모든 트라우마들은 내가 신체적으로 그걸 극복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아직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도 발현 안 되는 수준의 레벨인 게 트라우마인데 저한테 아그녀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잘 해내고 싶었던 곡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제 나름대로의 해석에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어떤 걸 했냐고 가장 크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아그녀예요. 물론 씬의 어떤 느낌이나 뭐 모든 상황들이 좀 바뀌긴 했죠. 뭐 핸드마이크를 쓰는 타이밍이라든지 근데 그럼에도 아그녀는 많이 노력한 보람이 있는 곡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윤우빈이 마지막에 꼭 껴안아줬을 때 그 커튼콜 끝나고 저희는 특이하게 인사를 안 하고 서로 껴안는 시간을 갖거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저희끼리. 그게 없으면 여기가 진짜 꽉 막혀있는 기분이 들 거예요. 이 극에서 제일 잘 만든 게 있다면 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커튼콜 때 인사하는 시간을 없애고 저희 둘이 그 시간에 해소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여러분을 마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 구조가 되게 좋아요. 막골 앵콜 때 수호 배우가 옷을 찢을 거란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호가 옷을 찢은 걸 보고 사실 그 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지만 벌벌 떨었어요. 그냥 아주 무서워가지고 무서움을 넘어서 그냥 아주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지 이게 이거를 당장 뭐 어디 누구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 되나 막 뭐 이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아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눈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예요. 아웅이라고 말을 한 게 들은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아웅이란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눈을 가렸으니까. 예. 상이된 퍼포먼스라던데요. 아니 상이된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의가 탈이 된 퍼포먼스였죠. 예. 상이된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상의된 거는 저하고 상의된 건 아니었고요. 상의가 탈이 된 건 확실하고요. 뭐 다른 분이랑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네. 물의 호흡 연습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성공했어요. 역시. 이게 된다니까. 이터 때 노출은 괜찮으세요? 아, 그래도 그거는 이제 암전을 하고, 저는 이제 이터니티의 노출은 좀 다른 노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지금 제가 더테일이 아니야. 데카브리 할 때보다 지금 한 11kg, 12kg를 뺐거든요. 뭐, 물론 그때는 다른 작품, 데카브리도 그렇고 다른 작품 때문에 살을 벌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찌운 것도 있지만, 이 온전한 내추럴한 몸을 보여주더라고요, 락커들이. 상의 탈의할 때, 탁 벗었을 때,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어떤 그런 몸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온전한 내추럴한 몸 있잖아요. 스키니한 몸도 스키니한 몸인데, 그냥 쫙 떨어지는 그런 몸. 살짝의 인격도 있고. 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락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중에 글램 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부러 살을 빼는 것도 있고, 그 장면을 위해서, 또 그런 장면들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막, 뭔가 어떤 선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연결점이 있는 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했죠. 네. 울그락불그락이라고 했나, 제가? 아, 울끈불끈. 틸다가 저를 들어 올릴 수 있겠네요. 아, 맞아요. 틸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한 번씩 안아주고, 뭐, 그래요. 요즘에는.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뽀뽀도 했다니까, 이거 진짜 뽀뽀한 거예요, 이거. 여기 딱 뽀뽀 자국이잖아요, 이게. 파워 오브 러브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아, 파워 오브 러브는 근데 정말 즉흥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억에 확 남는다기보다 그냥 그날의 어떤 무드나 분위기가 그냥 녹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트유 끝났고, 이터니티도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더테일 슬렌더가 죽음이 진가요? 문짝남 알렉세이 느낌도 좋았어요. 종종 그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작품을 할 때, 외적인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잘생기고, 뭐, 조금 덜 잘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 딱 처음 이미지를 마주했을 때, 아, 그럴 것 같은 모습. 이 캐릭터에 어울릴 것 같은 모습. 제가 예를 들어 뭐 스키니한 몸매 락커인데 근육이 울그락불그락 하거나 뚱뚱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제가 반대로 뭔가 정신이 조금 힘들어서 막 폭식증에 걸리고 뭔가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런 상태면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진짜 뼈도 없이 막 살도 없이 뼈만 보이던가 아니면 정말 근육 하나 없이 그냥 울룩불룩한 몸매던가. 그리고 그 울룩불룩한 몸매를 포함해서 살이 쪘을 때도 건강하게 살이 찐 느낌이 아니라 조금 어딘가가 좀 불편하게 그런 아이고 저희 머머 형님 최고의 귀염둥이 형님 오셨네요. 진짜 보현이 형은 어 이름대로 어디서든 잘 보현. 오케이. 보현이 형은 진짜 천사입니다, 여러분. 보현이 형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날 쇼챔도 사실 보현이 형이 안 와도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저희 응원한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케어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천사다. this is 천사다.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좀 약간 잠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 아닌데 내 살이 채운 건데 여러분 집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건 형 제가 여기 틸다한테 여기 뽀뽀 당해가지고 지금 알레르기 올라와가지고 조금 빨개가지고 보기 좀 그래가지고 잠깐 썼어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이번 트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재연한 거거든요. 이터니티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왜냐면 너무 지우랑 잘 마무리했고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근데 이번에 트유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석에서 빛나고 있는 여러분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무대 인사 때도 한번 말했는데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개구리는 이제 좀 실제로 IQ가 좀 낮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난 일들을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예전의 일을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이렇게 모르고 자기의 어떤 처지, 지금의 처지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올라간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만 생각한다. 그때 그 상황들을 이해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수호랑 사실 연습실에서도 되게 많이 부딪히는 순간들도 있었고, 노선을 아까 극단적으로 하자고 선택한 것도 수호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막 어떻게 보면 제안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돌이켜서 어느 순간 생각해 봤을 때 나도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았나? 나도 뭔가 처음이 있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수호를 딱 바라봤는데 되게 힘들게 막 이 템포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고 뭔가를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순간들을 못 보고 왜 이런 것들이 빡빡 빨리 내가 말한 것들이 소통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을까? 뭔가 왜 내가 가는 템포랑 수호가 가는 템포가 다를까? 막 이런 부분만 생각했던 거야. 근데 문득 어느 순간 수호를 딱 바라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딱 보이면서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날은 내가 수호를 왜 바라볼 수 있었냐면 저희가 막 노선을 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100점을 생각한다면 계속 맞춰가는 그 시간이 100점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게 관객분들이 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100점? 근데 그날 100점이었어요. 제 기준에요. 수호는 어땠는지 모르겠고 관객분들도 100점을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문득 여유가 생겼겠죠. 100점을 맞았으니까. 그러고 이제 수호를 바라봤는데 고공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옆에서. 그래서 그날 끝나고 수호를 불러서 수호 얘기 좀 하자 하고 주차장에서 한 1시간 아닌가 30분 1시간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수호야 내가 뭐 이런
어떤 그런 너만의 시간들을 존중해주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러면서 내가 감정적이 됐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좀 고집 부린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불만 없이 묵묵하게 옆에서 날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너의 감정들을 캐치 못하고 내 속도로 막 너한테 강요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또 그것도 미안하고,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둘이 되게 좋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트유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도 되게 한층 시야가 조금은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배우로서는. 그래서 되게 수호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고, 또 제가 아팠을 때 대신 해줬던 저희 동료분들, 재한이, 또 저랑 열심히 준비하고 막 기대했는데 같이 하지 못했었어. 몇 회차를. 좀 미안한 마음 있는 또 종석이. 또 되게 즐겁고 다음번에 만약에 같이 한다면 꼭 좀 더 많은 회차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준영이,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줬던 이번 시즌에서의 윤희. 아주 그 팅커벨 같은 녀석이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다 고맙고 또 같이 했던 뭐 다 좋았어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번에도 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늘 그래요. 그냥 미안하고 죄송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 처음 겹치기라는 걸 해봤잖아요. 사람이 이제 해보면 몸으로 실제로 더 느끼는 건데, 제가 어쨌든 최근에 어떤 지병이 좀 생겼어서 겨울이라는 계절이 저한테는 조금은 취약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 욕심으로 혹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모든 어떤 것들이 겹쳐서 제가 이런 선택을 결국에 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공연을 보여드린 순간도 분명 있었을 거고, 물리적으로. 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슈로 좀 만족스럽지 못한 공연을 선보인 날도 있어요. 근데 매번, 저는 매번 100% 만족스러운 날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불만족스러움이 생기는 순간은 당장이라도 인스타 혹은 뭐 팬카페 퇴근길에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걸 선택해서 뭔가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컴퍼니와 그냥 그것들을 그냥 제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그게 또 다른 이슈를 낳는 순간들이 생겨서, 제가 그 당시에 계속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고 그 이상으로 보답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항상 편지 보내주시고 팬카페에 와서 행복감을 공유해주시고 서로 막 하하호 하면서 저한테 일부러 에너지 주시고 힘 주시고 할 때마다 그 미안함과 괴로움은 더 컸는데, 그걸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면 사과고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갑자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트유 막공 무대 인사에서 말했는데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순간도 있고 실패하는 순간도 있고 그게 부득이하게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 그런 순간이 오면 질타도 당연히 해주시는데 그냥 제 욕심은 저는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쿠아리움에 가서 고래 앞에서 야 너 진짜 잘생겼다 하니까 바로 춤을 춰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쨌든 팬 제 꽃이니까 그냥 그럴 때 한 번씩 그냥 제 편이 한 번씩 돼주면 절대 마음에서는 장난으로든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내일도 다들 일정이 있고 저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음, 곧, 곧 가까이에서 또 한번 뵙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예. 여러분, 언제나 변희상 편, 배우님 편 맞아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없어요. 변희상은 있겠지만, 무대 위에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변희상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기 집에 있는데, 네, 그런 거예요. 네,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널리 널리 써주시고 많이 많이 저한테 이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일기 잘 보고 있고요. 저한테 너무너무 힘이 되고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막 만나면 그냥 뭐 지나가다가 사실 얼굴 보면은 몇 번 본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막 그냥 바로 그냥 360도 팬 눈 마주치면 그냥 둘 다 동시에 덤블링 바로 때린 다음에 인사법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뭔가 또 이 세상에 어떤 룰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거에 좀 장단을 자진몰인지 어떤 국거리인지 그걸 아직 좀 파악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막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선택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고 카페에서도 행복일기를 써시면 막 밑에 댓글을 맨날 달고 싶기도 하고 막 사이버 창구 저 편지 창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잘 읽었어요 뭐 확인했습니다 이런 거 달아주고 싶은데도 또 그것도 뭐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약간 물음표가 뜰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에선 항상 이렇게 한 뒤편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다. 네. 그런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인사법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김 사장 뭐 반갑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눈이 마주쳤다. 그럼 약간 인사하고 뭔가 아는 척 하기는 조금 약간 뭐 어떤 세상의 룰도 있고 좀 뻘쭘하니까 눈이 마주쳤다 그럼 동시에 그냥 덤블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둘이 인사했구나가 아니라 주변에서는 저 사람 둘 뭐야? 이렇게 되고 지나가니까 이슈가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네,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귀신같이 제가 드라마 뭐 하나 찍은 거 그거 뭐 찾으셔가지고, 그거 이제 디즈니에서 이제 하는데, 제 또 새로운 도전이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고, 네.
기대해 주시면 제가 또 대단합니다. 저런 사람이. 네, 그런 거 한번 알고 계셔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 빨리 자요. 잘 자요. 바이바이.